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저희 함께 해주실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시밀러에 이어서 종합 제약사가 돼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이전에도 계속 뜨거웠지만 조금 더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열풍을 사실상 1세대로 불러일으켰다고 봐도 되는 그런 인물이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관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제 사진인데요. 예. 이 세계의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또는 이 차세대 4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한국의 그 바이오 그룹에서 셀트리온죠. 그룹이 네. 아주 그냥 그 가장 손대에 있다고 그러는데, 서정진 회장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관상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쭉 여러 회장들 관상을 분석한 그 순서와 같이 네. 오늘도 얼굴 외형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눈썹, 눈, 코, 입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서정진 회장의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 이마가 초년운이고 눈과 코가 중년운이고 입 양볼 아래턱이 말년운입니다. 요게 비율이 이마와 눈과 코가 1대 1대 1의 비율이 나와야지 균형이 잡힌 아주 좋은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초년운에 해당하는 저 이마 부분이 왠지 눈과 코, 입과 턱의 비율보다 조금 작아 보여요. 이럴 경우는 초년보단 중년이 더 좋고 중년보단 말년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 말년 입과 양볼이 아주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초년보다 중년, 중년보다 말년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 그렇다고 이마가 못생기거나 작거나 그런 이마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마는 초년운이면서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직업은 좋았는데 초년운이 그 직업운에 비해서 좋은 거에 비해서 그다지 받쳐주질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이 눈썹, 눈, 코, 입, 귀를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 눈썹 먼저 보겠습니다. 네. 눈썹은 저 화면상에 나가는 얼굴에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의 눈썹이 이렇게 칼처럼 생겼어요. 검처럼. 네. 그래서 이 관상 전문용어로 이런 눈썹을 칼검자 써서 검미 이럽니다. 이런 검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추진력, 카리스마 이런 게 좀 나타나면서 눈썹은 형제나 친구를 보는 그런 자리인데, 형제복, 친구복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눈을 보겠습니다. 네. 눈을 보게 되면 아주 쌍꺼풀이 짙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혹시 수술하신 거 아니냐, 쌍꺼풀 수술하신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눈이 쌍꺼풀이 아주 진함에도 불구하고 작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 얼굴에서 눈은 가는 듯 긴 눈이 좋은 겁니다. 네. 관상 고전을 보게 되면 남자의 눈은 3.3cm가 돼야지 제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도 서정진 회장 어쨌든 가늘고 긴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를 보겠습니다. 예. 코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돈을 나타내는
재물복이 있냐고 보면 재백궁인데 그렇죠. 서정진 회장의 코를 보면 완전히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그러네요. 예, 복을 쓸어 담는 코다. 복이란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예. 예,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코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코가 시작되는 콧등 위에 부분. 저걸 관상 전문용어로 상근이라고 하는데 눈과 눈 사이 코가 시작되는 부분이 콧망울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가늘고 약해요. 보통 우리가 미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죠. 미간은 눈썹과 눈썹, 눈과 눈 사이 코가 시작이 아, 되는 요 아래쪽. 예, 눈과 예, 눈 사이 예. 코가 시작, 콧등의 시작 뿌리점이 예. 콧뿌리 저걸 이제 관상 전문용어로 상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늘고 낮아요. 네. 그건 뭐냐? 처음에 돈을 벌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돈에 궁색했다, 힘들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네 번째 보면 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입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상으로 웃고 있는 입이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입 안으로 치아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잘생겼어요. 치아는 관상에서 공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배울학자를 써서 학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정도 치아를 갖고 있다면 대학은 물론이고 지금 나이가 뭐 한 거의 6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학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치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입을 보게 되면 웃고는 있지만 위에 입술에 비해서 아래 입술이 현저하게 굵어요. 한 3배 정도는 굵어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 입술이 많이 굵을 경우는 좋게 이야기하면 의지가 강하고 조금 폄하해서 얘기하면 집착과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의지 쪽으로 가느냐 집착 아집 쪽으로 가느냐 이건 결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서정진 회장의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 딱 보면 눈에 확 꽂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저는 이 볼이 계속 보이네요. 볼이 참 넓죠. 예. 볼이 이 양볼과 아래턱이 초년 중년 말년보다 넓기 때문에 말려놓으면 좋다는 얘기인데 코 재백궁을 상징하는 코 옆에 보면 아주 큰 눈에 확 들어오는 까맣게 돌줄 땐 점 사마귀 점이 하나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점은 어떤 그 질병이 생길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부상이 생길 수 있다든지 아. 또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점이니까 좋은 점은 아니죠. 복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예. 조금씩 관상 보는 게 늘어나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분까지. 네, 그래야지 또 이 시청자분들도 매주 와서 오늘은 뭐 하나 하고서 아, 그쵸. 예, 그런 재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 예. 하나씩 나오는 예. 재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려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일본 제약사를 이렇게 인수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위치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가 사실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요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저 센트리올 본사가 위치한 송도, 네네. 송도라는 지역과 지명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네. 풍수에 대한 분석을 접근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센트리올 본사 이렇게 사진 떠 있고 그 옆에 한자로 소나무 송자, 섬도자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저 인천 앞바다 저 송도라는 섬에 위치했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 송도라는 섬은 우리나라 내륙 밖에 삼면이 바다고 서해와 남해 굉장히 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도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섬들 중에서 소나무 송자에다가 섬도자 쓰는 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천의 송도 하면은 인천 앞바다의 송도 섬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인천 앞바다에 송도란 섬은 예전에도 없었고 그 섬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저 송도란 지명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예.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제로 침탈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토를 싹싹이 뒤진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승지 송도를 갖다 붙인 거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했고 중국하고도 전쟁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고 중일 전쟁에서도 중일 이겼어요. 전쟁, 예. 예. 근데 그때 마침 그 전투에 참가했던
함선의 이름도 또 저거와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승전의 기념 이런 걸 아울러 가지고 그 당시에 인천시 옥년동이란 그 앞에 송도란 이름을 붙이고 문화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천 송도하면 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섬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일본의 그 우리나라 침탈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문화관광지로 개발을 한 역사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오늘날에는 저기가 어떤 그 뭐랄까 한국에서 국제적 글로벌 도시로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또 풍수적으로 한번 그럼 역사적인 건 이렇고 풍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저기 지도로는 언제냐?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인 김종호 이분이 1861년도에 그린 대동여지도에 나옵니다. 네. 대동여지도에 뭐 나오면 저 가운데 청량산 한자로 되어 있죠. 예, 예. 청량산 밑에 바다가 이렇게 파랗게 그림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섬이 몇 개 있는데 송도라는 섬은 없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네.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저 청량산이 얼마나 맑았길래 맑을 양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청량산에는 풍수하고 이 풍수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과거로 흘러가면 고려 말 때 나홍선사란 분이 계십니다. 나홍선사란 분은 누구냐?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 왕사였던 무학. 네. 무학 대사도 굉장히 풍수의 조예가 깊었는데 그렇죠. 그 무학 대사가 바로 이 나홍선사한테 풍수를 배웠다. 이런 일화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풍수에 대단한 식견을 갖고 있는 이 무학 저기 나홍선사가 예. 청량산에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청량산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청량산이 아니고 양 대신에 용용자를 써서 청룡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발음이 좀 불분명했는지 저처럼 조규문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양을 얼마든지 그렇게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바람에 청룡산이 청량산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 청룡산 저 일대는 저 산을 비롯해서 저 일대는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저 송도에 있는 저 센트럴 본사는 사실은 저기는 송도가 아니고 송도란 섬이 아니고 최근에 국가에서 이 인천 앞바다를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립을 해서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저게 풍수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서 한 건지 그건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청량산 일대는 풍수적으로 좋은 지역이었지만 지금 이제 송도는 사실은 이 황사가 불면 중국에서 황사가 불면 맞아요, 초미세먼지 황사의 1번 타켓이 됩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풍수는 일단 경치가 좋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는 벗어나요. 그래서 단지 여기는 어떤 지역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이런 거에 맞춰 갖고 그 특화시켜 놓은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조금 더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송도에 얽힌 좀 가슴 아픈 역사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풍수를 들을 수 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문화 이걸 또 우리가 그럼요. 모르고 넘어가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종종 또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뭐 CEO의 관상도 보고 위치도 보고 그리고 이제 CEO와 그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그 케미를 좀 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에서는 기우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김형기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관상을 봤을 때 서정진 회장과의 궁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기우성 대표의 얼굴 관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네. 다음에 김형기 대표의 관상도 분석을 해본 다음에 네. 앞에서 우리가 서정진 회장의 관상을 우리가 분석한 걸 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 분의 관상학적인 어떤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오각형이에요. 얼굴 외형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 넓고 깨끗한데 눈과 코, 입과 턱 중년 말년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분은 초년보다 중년이 좋고 중년보다 말년이 좋고 그리고 코를 보게 되면 재물을 상징하는 코를 보게 되면
코도 역시 이 마늘코처럼 복이 들어오는 코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눈을 한번 보면 눈이 웃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늘고 길고 주미 위로 눈꼬리가 위로 쫙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배우자 보기 좋고 또 하나 조직에서 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옆에 김형기 대표의 관상을 보면 약간 턱을 치켜든 그런 사진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얼굴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깁니다. 얼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얼굴 유형인데요.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평지 풍파 없이 안락한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저런 얼굴 유형은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잘 다뤄야 하는데 일단 이마를 딱 보게 되면 네. 이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눈과 코 중년운도 좋고요. 입과 턱 말년운도 좋습니다. 네. 눈을 보게 되면 역시 가는 듯 길면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기우성 대표처럼 배우자 복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코를 보게 되면 기우성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코입니다. 근데 얼굴과 코의 균형이 딱 맞으면서 코가 탄탄하고 살집이 붙었고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돈이 들어오는 복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일자입니다. 일자로 쫙 돼 있고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적당히 굵으면서 얼굴에 균형이 딱 맞아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입은 식복이 있으면서 일에 열정이 있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군요. 앞에서 우리가 서정진 회장의 그 얼굴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 사람을 놓고 궁합을 보게 되면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지장, 덕장, 용장 중에서 덕장에 가까운 얼굴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우성 대표와 김영기 대표는 지장에 좀 더 가까운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우성 부회장과 김영기 부회장 같은 이 지장에 가까우면서도 약간은 또 이게 다른 패턴입니다. 네. 한쪽은 지장 중에 지장 그리고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장 중에서 덕장에 조금 가까운 예. 이런 얼굴인데 어쨌든 세 분의 관상학적인 궁합은 괜찮다. 전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예.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지장, 용장, 덕장 중에 덕장하고 지장은 있는데 용장이 없어요. 치고 나갈 사람. 이 장비 같은 이런 분이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상만 봤을 때 용장이 조금 없어서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셀트리온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뭐 물론 지금도 글로벌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센트리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네. 관상 분석해 봤고요. 네. 기우성 대표, 김영기 대표의 관상도 분석을 해봤고 네네. 그리고 또 센트리올 본사가 있는 송도의 풍수적인 그 위치, 기륭화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이 센트리올 본사가 있는 그 송도라는 지역은 풍수적인 요인을 그다지 감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풍수적인 기륭화복을 논하기엔 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세 분의 관상을 볼 때는 먼저 이 세 분 관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초년보단 중년, 중년보단 말년운이 더 좋다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세 분 다 코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복코라는 점. 예.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그리고 이 기우성 대표하고 김영기 대표 같은 경우는 눈꼬리를 보게 되면 가늘고 길면서 위로 착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서정진 대표도 회장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센트리올 그룹은 앞으로 좌절보다는 기쁨이 그리고 실패보다는 성공이 퇴보보다는 발전이 더 많을 회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포스닥 데일리 TV가 이게 주식 관련 T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권.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전문 용어로 쓰면 I자 성장이 아니고 V자 성장도 아니고 나이키 글자 성장도 아니고 W자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간에 보면은 서정진 회장께서 올 말 내년 초에 뭐 경영에서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동양의 고전 주역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진퇴유절.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아서 행동하면 후환이 없고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박사님 혹시 셀트리온 한번 해보실래요? 셀트리온. 네. 오늘 근데 계속 셀트리온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조금 착각하실까봐.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맞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현재 기업이 나아갈 길,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